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1월 14일) 어제는 박종철이라는 23살의 젊은이가 사망한 날입니다. (1월 15일) 오늘은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48살의 여성이 사망한 날입니다. 두 사람 모두 20세기에 살았지만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남성과 여성이란 차이, 젊은이와 중년이란 차이, 지구의 정반대편에 살았다는 차이, 시기적으로 68년이나 난다는 차이,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의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사람을 뜨겁게 사랑했기에 죽음을 당했다는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박종철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다 수배를 당한 박종운의 거처를 밝히지 않고 물고문을 받다 숨졌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당시 대세라고 여겼던 베른슈타인과 레닌과의 치열한 사상투쟁을 벌였으며 독일 사회민주당을 돕던 우파 의용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굳게 자신의 신념을 믿었고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고 그들의 동지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두 사람은 배신당했습니다. 박종철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선배 박종훈은 그 정권의 후신인 한나라당에 안겼고, 로자 룩셈부르크가 스파르타쿠스 봉기를 일으켰을 때 정권을 잡았던 이들은 그가 한때 동료와 동지로 함께했던 독일 사회민주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민주주의의 꿈을 꾸던 박종철이 눈을 감았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시민운동가라고 그의 이름이 화석화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유태인의, 다리를 저는 연약한 여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혁명의 피를 가지고 있음에도 있었고 이제는 먼 환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순수함이 무엇인지 오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바다바람 함께 자라온 새콤달콤 쌉싸름한 세상의 맛, 자연과 어우러진 탐나 제조의 성과, 새해 발걸음 힘내십시오 인사드립니다. 감귤과 더불어 같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 사람 세상 향해 가는 님들 주문 희망합니다. 010-8936-4705 010-8936-4705 곰바부.net gombabo.net gombabo.net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이광윤의 오늘 시간에 등장한 최요한입니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등장하니까 당황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이강윤 선생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제 제가 진행했고요. 오늘까지만 진행합니다. 월요일 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제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봐주세요.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금요일이 즐겁거든요. 왜? 내일 새벽 방송이 없기 때문이죠. 하하하. 주접을 떨었네. 에휴. 자, 일단 먼저 우리 김일아 아나운서 모셔서 뉴스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참여 한중 국방정책회의에서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오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국방정책 실무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안보리 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고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안보리 제재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과거 북한의 1차에서 3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에도 참가했습니다. 애초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 간 국방 교류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었으나 회의 시간 대부분을 북한의 4차 핵실험 문제를 논의하는 데 할애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군사적 조치를 중국 측에 설명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중국 측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맨 마지막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죠. 미국이 들어온다라는 것이고 미군의 사드 배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드는. 그런데 사드를 우리나라에 팔려고 하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긴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실험이 결국은 중국과 북한을 한편 먹고 한미일 동맹을 한편 먹고 서로 싸움박질을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지금 안보리 참여한다고 했지만 참여해서 반대해버리면 끝이니까 중국이 과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중국을 이렇게 믿었나요? 경제 때문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지금 북핵 문제 한국과 긴밀 소통하겠다. 제재 수위 접점 찾기에 시동을 걸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해 한중 간의 긴밀한 소통과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새롭고 강력하고 적절한 제재를 이야기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요구하는 한미일과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중국을 방문 중인 우리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 따르면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전날 진행된 양자회담에서 한중 간에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대표는 또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명확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우리 측과 의견을 같이 했고 안보리 결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황 본부장은 전했습니다. 예. 양측에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가겠다. 어쨌든 이 상황을 보면은 서로 대응을 할 것 같긴 한데 그 수위가 문제네요. 양측이 대북 제재 내용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은 이미 완성된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모든 무역과 금융활동이 중국과 관계가 많아
중국이 하나하나 검토해 자기 입장을 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결의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이 북핵 및 대북 제재 문제 때문에 협력 관계가 엇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중국과 북한이 이미 많은 자원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물밑으로 교류를 해왔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제재한다. 쉽게 그렇게 제재가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시간 되면은 여기 중국 대중 전문가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자, 다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첫 회동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재정정책을 이끄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정책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처음으로 만나 경제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유 부총리와 이 총재는 서울 중구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상견례를 겸한 오찬 회동을 하고 최근의 경제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3일 취임한 유 부총리와 이 총재의 이날 회동은 상견례 성격이었지만 유일호 경제팀 체제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어떻게 조화롭게 펼쳐질지 가늠케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사람은 먼저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이른바 G2 리스크와 신흥국 경제 불안, 북한 핵실험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내수 기반 약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정부와 하느니 호흡을 맞춰 경제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에서 조화를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하느니 전했습니다. 저는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계속 최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 이거 역시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유일호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여기서 얘기를 했을 텐데 문제는 이렇게 말만 많은 G2 리스크니 뭐니 이렇게 얘기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는 따라오지 못한다면은 그냥 말의 잔치로만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경제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서민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속상해. 자, 인도네시아 경찰이 테러범 집에서 IS 깃발을 확인했다. 결국은 IS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카르타 도심 테러 수사에 나선 인도네시아 경찰이 오늘 테러범의 집에서 배우를 자처한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깃발을 발견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안톤 차를리안 인도네시아 경찰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자카르타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의 집에서 검정색 IS 깃발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숨진 5명의 테러범 가운데 2명은 과거 테러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기소 전력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앞서 현지 메트로TV는 경찰이 테러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3명의 용의자를 오늘 새벽 자카르타 남쪽 대폭에서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S의 홍보 조직인 아라야트는 인터넷을 통해 낸 성명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칼리파의 전사들이 IS에 맞서는 십자군 동맹을 겨냥했다. 폭발물 여러 발을 설치했고 4명이 개인 화기와 폭탄 벨트로 공격했다고 밝혀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IS 깃발을 발견했고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홍보 조직이 거기에 대해서 밝혔고 틀림없이 IS 같은데 첫 번째 여하간간에 무고한 민간인이 죽는 이 테러는 반대합니다. 두 번째 여하간간에 테러를
방지한다는 미명에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도 통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북한 소식이네요. 실험용 경수로용 냉각수로 완공 등 공사 진척 포착, 이런 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신축 중인 실험용 경수로 공사장에서 최근 냉각수로 완공 등 새로운 진척 상황이 포착돼 경수로가 가동 단계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이달 초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 판독을 통해 지난 6개월 사이에 특히 이달 들어 원자로 냉각수 펌프장과 연결된 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 2개가 완공됐고, 지난해 10월 완공된 변전시설에 변압기 2기가 추가 설치됐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언제 건물 내부 공사까지 끝나 경수로가 가동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38노스는 어제 강조했습니다. 경수로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북한은 경수로를 계속 건설해 나가면서 민수용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핵무기용 핵분열 물질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가관입니다. 이거 이렇게 공사가 진척되고 경수로가 가동 단계에 다가서게 되고 그러면서 핵무기용 핵분열 물질도 생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한국으로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손쓸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처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엊그저께 사설을 봤는데요. 그런 사설이죠. 그러니까 B-52 폭격기를 보니까 마음이 놓이십니까? 이런 사설이에요. 여기 한마디로 B-52 그 핵폭격기예요. 그거 한번 떨어지면은 평양시가 없어진대요. 평양시가 없어지면 여기 서울 남한은 뭐 무사합니까? 절대 그 방사능 온통 다 뒤집어 쓴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B-52 핵폭격기를 보고 박수를 치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인데 자기들한테 그대로 뒤집어 쓸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오인이 돼도 단추 누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진짜로. 이 엄중한 상황인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이러지 말고 말로 하자라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 놓고서 사과 한마디 없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자면 속이 터집니다. 다 남 탓이래. 아이고. 자, 1300억 탈세. 참 배포도 좋다. 조성래 효성회장 징역 3년.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네. 딱 보니까. 그쵸? 네, 그렇습니다.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이 1,300여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어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오늘 조 회장에 대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효성이 분식회계를 통해 1,238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그릇된 이윤 추구의 단면을 보여줬다며 회장이자 최대 주주인 피고인 조성래가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회장 스스로 차명 주식을 보유하면서 120억 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회피했다며 탈세가 무거운 범죄인 만큼 다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약 50분간 진행된 선고 중 조 회장은 한 차례 방청석을 둘러봤을 뿐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에도 약 10분간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법정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나이가 80살이나 넘은 분이 뭐 그리 저승에 싸가지고 갈 돈이 그렇게 미련이 남기에 1,3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탈세하고 이렇게 창피를 당해야 합니까? 재벌이니까 이 정도로 봐준 거죠. 일반 시민이 1,300억 원이 아니라 130억 원? 아니 130억 원, 1억 4천만 원 사기를 쳐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기는 봐줬네요.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이 조성래 회장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장남 조현준 사장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사람이 있죠. 차남 조현문 변호사입니다. 조현문 변호사가 형하고 아버지가 이 탈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은 자기 집은 다 팔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내쳤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감옥 갑니다 했는데 결국은 감옥 간 것이고요. 조현문 씨는 고 가수 신해철 씨의 친구이자 88년도에 무한궤도 멤버였어요. 네, 그대에게 거기 같이 이렇게 나가서 노래했던 조현문 그때 변호사가 됐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하고 형이 감옥 갔는데 마음은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이 차남이 계속 좀 문제 제기했을 때 아버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형이나 도우라고. 네가 지금 이 경영권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랬었거든요. 아니라고. 이러다 감옥 간다는데 현실이 됐죠. 차남 말 좀 들을 걸. 이거 재벌들의 이렇게 감옥 갔다 오는 게 유행인가요? 우리 이런 회사들 잘 기억해 둡시다.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제기를 끝까지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이 많네요. 자, 다음은 전국 공항의 폭발물? 어머나, 김포공항으로 외국인이 협박 전화가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공항 터미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외국인의 협박 전화가 걸려와 관계기관이 공항 일대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2분쯤 김포공항 콜센터로 아랍어를 쓰는 외국인 남성이 전국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국제전화로 협박한 이 남성은 당신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폭발물은 우리뿐 아니라 당신을 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5개 공항의 공항경찰대와 기동타격대는 국제선과 국내선 터미널 일대에서 폭발물 수색에 나섰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전화가 걸려온 지점을 파악한 결과 중동 지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전화를 걸어온 탓에 협박자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일단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장난 전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강화된 경계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예. IS가 파리 테러 이후에 미국과 친하다? 친서방적인 행보를 하는 60개국의 나라를 이렇게 선별을 했고요. 그 60개국 안에 국기로 각 나라의 국기를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죠. 태극기가 딱 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경악을. 그러니까 친서방적인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안 돼서 테러를 막지 못한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예, 다 막을 수 있어요. 단지 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현재의 정권이 권력이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 이거 빌미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어쨌든 테러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또 동시에 장난 전화 하면 안 돼요. 예. 뭔 소리야 이게.
하여튼 우리 경찰 관계자 여러분 경계태세 긴장해서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아베. 배. 일본 정부와 여권 인사는 한일 합의를 입각해서 발언하라. 이게 하여튼 아베는 진짜. 예, 어떤 소식입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군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집권자민당 사쿠라다 요시타카 의원의 망언과 관련해 한일 합의에 입각한 발언을 하라고 일본 정부 여당 인사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쿠라다 의원의 발언에 대한 민주당 미즈노 게니치 의원의 질의를 받고 군 위안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를 극복하면서 이번에 일한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음을 확인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여러 발언 자체를 봉쇄하지는 못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와 여당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를 최종 해결한 한일 간 합의에 입각해 향후 발언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는 자민당 의원의 발언이 해외에서 일본 정부 입장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얼마 전 한일 외무장관 회담,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회담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했음을 확인했다며 그런 관점에서 양국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정확히 보셨죠? 아베가 명확하게 했습니다.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라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회담으로 확인했다라는 거죠. 지도자들 사이에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피해자하고 한마디 상의 없었습니다. 무효입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할머니들 가슴에 다시 한번 못을 박는 짓이고요. 인정 못합니다.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의원, 군 위안부는 매춘부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한일 합의입니다. 자존심을 팔아먹었고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할 망정 팔아먹은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그 미래가 누구의 미래인지 이 부분은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떨어졌구나. 예상대로 외국인 매도 공세 여전히 거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중국 증시의 급락 속에 외국인이 대거 이탈하면서 1870선으로 추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21.14포인트 내린 1878.87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15.82포인트 오른 1915.83으로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약세로 전환해 연저점을 새로 썼습니다. 코스피가 188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간밤 국제유가의 반등과 미국 증시의 강세에 따른 코스피의 상승 분위기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3%대의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이날도 외국인은 2,742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서만 1조 6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셀코리아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은 신흥국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환차손 외에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산유국들의 자금 이탈 기조를 고려하면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미 있는 순매수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전장의 상승폭을 모두 토해내고 약세로 마감했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13.4원으로 보합 마감했습니다. 예. 지금 유가 얘기하는데 간밤에 국제 유가의 반등, 미국 증시의 강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제 유가는요,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심지어는 $10짜리까지 나왔어요. 배럴당. 이미 나왔어요. 캐나다산 원유는 배럴당 $19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중동의 맹주 자리를 놔두고 서로 싸우고 있죠. 그러면서 감산 안 합니다. 왜? 미국의 셰일 오일을 잡겠다는 겁니다. 셰일 오일을 잡아야 자기들이 예전처럼 오페크 58년 동안 계속적으로 헤게몬을 쥐고 왔던 것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고 불사신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싸우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계속 싸우면 세계 경제 주름 못 펴입니다. 못 펴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죽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아니겠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 그림은 부정적입니다. 이거 연초부터 난리입니다. 난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관료들이 혹시나 선거에 정신이 팔려 있진 않은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자, 저녁 때 되니까 배가 고픈데 붕어빵이 9,000원, 순대 14,000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의 대표적 길거리 음식인 붕어빵과 순대가 영국에서 10,000원 안팎의 고급 디저트로 변신했습니다. 시대의 푸드빌의 한식 전문점 비비고는 영국 런던의 중심가 그레이트 말버로우 스트리트에 자리 잡은 소호점에서 붕어빵과 순대, 라면 등을 10,000원 안팎의 가격에 팔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붕어빵을 고급 디저트로 재해석한 비비고 골드피쉬는 영국인들이 와플을 즐겨 먹는 것에 착안해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몬드, 블루베리 등을 함께 담았습니다. 붕어빵에도 한국보다 크고 선명한 무늬를 살렸으며 외국인들이 팥 앙금이라는 낯선 식감에 금방 적응하도록 빵의 바삭함을 최대한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순대는 정통 영국 음식으로 변신했습니다. 이는 영국인들이 돼지, 소, 양, 오리, 염소 등의 피로 만든 소시지인 블랙 푸딩을 브런치 메뉴로 즐길 정도로 좋아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백김치, 후추, 소금과 함께 담겨 나오는 순대는 한국에서 파는 1인분 기준보다 훨씬 작은 10조각이지만 가격은 무려 8파운드입니다. 이 밖에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치맥, 치킨과 맥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강남 통닭과 복고 분위기가 물씬 나는 양은 냄비에 담아낸 라면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각각 14,000원 가량입니다. 김유라 아나운서 배고프죠? 네. 이야, 붕어빵이 9,000원, 순대가 14,000원. 이야, 대단한데? 이거야말로 창조경제입니다. 예, 맞아요. 이거야말로 창조경제예요.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하거든요. 외국 음식을 별로 먹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결혼할 때 저기 동남아시아 가서 음식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한국 음식 맛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입맛이 별로 맞진 않았어요. 그런데 붕어빵, 순대, 라면, 우와, 이것이 우리나라에선 길거리에서 그냥 먹는 200원, 300원 이랬는데 이게 나가서 9,000원, 순대 14,000원, 양도 적은데. 이게, 그러니까 10조각이지만 8파운드, 14,000원이라는 거죠. 야, 이게 대단한데. 붕어빵 하면 제가 추억이 하나 있어요. 시간 괜찮죠? 예. 이건 옛날 한옛날에 가투하던 시절 얘기인데, 영등포에서 가투가 벌어졌어요. 예? 근데 샜나봐. 경찰들이 막 쫓아왔어요. 그냥 정신없이 도망갔어요. 난 진짜 운 좋게 안 잡혀갖고 내 옆에 있던 이쁘장한 여학생 잡혀가고 막 손 놓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미지 깨진 거지. 근데 여기서 수학교육과에 다니는 김아무개 이거 방송 들었으면 욕할 거야. 김아무개 선배는 영등포 시장통을 튀어 들어간 거야. 근데 뒤엔 백골단이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붕어빵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아줌마 붕어빵 얼마예요? 그랬더니 학생 붕어빵 150원이네 또는 붕어빵 200원이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아줌마 무슨 붕어빵이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니 학생이 여기 와서 왜 소리 지르고 난리야? 그러면서 학생이랑 아줌마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예?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백골단이 막 쫓아오다가 학생이랑 아줌마랑 싸우니까 이상하거든. 잡아가지 않고 그냥 갔다라는 전설 같은 전설이 되어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줌마 무슨 붕어빵이 200원이에요. 이게 이후에 많은 후배들의 위기 탈출하는 선배 기지다 회자가 됐죠. 예. 야 여기 지금 난리가 났다. 붕어빵 올리고 순대 올리고 난리가 났다. 저녁이니까. 아 근데 아까 지금 붕어빵 안에다가 지금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몬드, 블루베리 이런 거 넣었다. 예? 이거 창조경제예요. 박근혜 대통령 딴 데 가서 창조경제 얘기하지 말고 여기 와서 배워야 돼요. 예? 먹는 거 얘기하니까 또 흥분해서 얘기한다. 아유, 자 다음 날씨 봅시다. 토요일인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연일 기세를 떨쳤던 맹추위가 다소 주춤하면서 일요일까지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약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17일까지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예. 맹추위가 다소 주춤하며 일요일까지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라고 이렇게 우리 김일아 아나운서 읽어주셨는데 저는 맹추위가 다소 주춤하며 일요일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괄호 열고 술 마시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전 들립니다. 안 춥다니까 정말 다행이다. 자,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김일아 아나운서였고요. 주말 휴일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예. 2014년에 10회 동안 진행했던 국민TV 공개방송 콘서트 K가 콘서트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강연, 대담, 음악과 함께합니다. 콘서트는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열립니다. 입장료는 국민TV 조합원은 무려 무료.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100,000원입니다. 1월 18일에는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를 모십니다. 그리고 초대 가수에는 강허달림과 손병휘 이정열의 듀오 인기 가수가 함께합니다. 콘서트 사람의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해.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